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사 100 시리즈 5번째 순서로 사회 분야에서 선거가 사회개혁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편으로 갈라서서 거의 죽일 듯이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야말로 한쪽은 절망에 빠지고 한쪽은 그야말로 하늘 날 듯이 길길이 뜁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목을 메고 매달리는 국민들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선거를 통해서 당신들 삶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선거가 사회개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4년마다 지방자치제 선거를 하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20번 이상의 선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20번 정도 선거에 참여했지만 그것도 공휴일로 해서 대한민국이 참 보기 드물게 선거하는 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많이 투표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투표할 때까지 이 투표 기간을 갖다가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제부터 시작해서요.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없도록 이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 안 하는 것이 마치 제인양 인플루엔서나 유명 연예인들이 투표했다고 인증샷을 올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기가 찬 일이죠. 솔직히 말하면 투표로 사회개혁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일종의 내 의사의 표시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죠. 선관위는 투표 많이 하고 작게 하는가를 관리할 게 아니라 개표나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선관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평생 20번 정도의 선거를 했지만 저는요, 과거에 한국에서 제대로 선거다운 선거를 한 87년 대선이나 또 그 이후에 있었던 88년 총선이나 이럴 때보다 한국의 정치가 나아졌는가? 과거 삼김 시대보다 한국 정치가 지금 더 나은가? 이렇게 봤을 때요. 삼김 시대에 그래도 있었던 선이 굵은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보다 지금 이재명이 폭주하는 국회, 그리고 뭐 때문에 정치하는지 모르는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면서 한국 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후퇴했지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거에서 투표를 한 국민들이 차악을 위한 행위가 투표라고 하지만 차악도 안 되는 최악들을 뽑아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대장동 변호사, 양문석이 부동산 투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이 이하여대생 접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거 끝나니까요, 다 언론 보도도 안 합니다. 양문석이가 잘못했으면 선거 이후에라도 의원직을 물러나야 되고, 김준혁이가 잘못했으면 물러나야 되고, 또 대장동 변호사들을 그렇게 공천하는 것이 간접 뇌물 아니냐, 변호사비 대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져야 되는데 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선거가 권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나누어주는 그런 절차로까지 전락을 해버렸다. 공천이라는 것이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상향식 공천안이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내리찍는 공천을 하고 있다. 박용진이 배제 공천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보편적으로 이 선거가 그 사회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쪽으로 왜곡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에 첫 번째로 계급 배반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급 배반이라는 것은 노동자나 서민이나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위해 주는 집단에게 투표를 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그들 또한 이 기성에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와 문화에 현혹돼 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죠. 노동자나 농민이나 서민들이 자신을 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기득권의 대리인들에게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혁명 20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당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3년 동안에 당에 지지한다고 참여한 사람이 1000명도 안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에 그렇게 많은 서민들이 자신들을 위한 가치를 주장하면서 기득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저나 혁명 20일 지도부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외면을 할까요? 이번에 프랑스의 국민연합이라는 당을 보면 처음에 국민전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72년에 만들어져서 12년 걸쳐서 의회에 의석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0년에 걸쳐서 대선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0년 뒤에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2년쯤 뒤에 이제 원내 일당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사회개혁을 위한 정당 운동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야말로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이런 형태들, 즉 씨를 삐우려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성 정치인들처럼 당에서 나와가지고 창당해서 뭔가 이 성부를 보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정당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론도 외면하고 기득권들이 다 탄압하고 선관위 도 탄압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난한 고통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근데 그걸 밟아버려요. 대중들 스스로가 씨를 뿌려서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거가 사회개혁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지역 정서나 이념, 이런 허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예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강남 좌파라고 합니다. 또 서민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이 수구 기득권,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수구 기득권을 지지하고, 시장에서 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강남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의 기반이 된 자본주의에 반하는 친북 좌파들을 지지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야말로 배 아파서 투표하고 보복성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총선이 보복성 투표의 대표적인 예죠. 자, 윤 정권이 기득권을 지향하는 것, 김건희가 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 단지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을 묻지마 밀어줬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간의 정치를 해오면서 14년간에 보여준 행태, 그의 자질, 그의 성정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자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이가 못마땅하고 김건희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묻지마 지지한다. 윤석열 정권의 본때 보일 사람은 이재명뿐이다. 자, 이거는요, 늑대 피해가다가 호랑이 만난 꼴이죠. 우선 늑대가 보기 싫다고 호랑이를 찾아가서 자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사회개혁이 되지 않는 거죠. 둘 다 틀렸으면 제3의 길을 택하거나 투표를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선거에서 A나 B가 둘 다 사회개혁적 이슈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회개혁적 이슈가 아니라 비본질로 경쟁을 해요. 이번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뭘 갖고 들이밀었습니까? 한동훈이가, 그 잘나고 똑똑하다는 한동훈이가 했던 말이 뭡니까? 2조 심판, 운동권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동훈의 참모는 운동권에 3류, 4류로 있다가 한동훈이 밑에 붙어서 빚을 평생 운동권 생활에 처음 본 뉴라이트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은 자기보다 앞서서 출세했던 오리지널 레퍼트들을 좀 심판하고 싶었겠죠. 정치를 엿도 모르는 한동훈한테 그런 생각을 주입시켰죠. 자,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 정오만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뭐 원가 아파트 같은 사회개혁적 이슈, 외노자 반대 같은 이슈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자, 현대 민주주의는 이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이 대의민주주의는 경제학에서 대리인의 함정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갖다가 초빙해서 기업이 그래도 전문적으로 잘 경영하라고 오너를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아니면 또 소유권이 분산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 있겠죠. 그런 사람이 전문 계리인을 채용했는데,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이 미래, 20년,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커가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우선 해고를 단행해서 인원을 줄이고 기업의 일부를 매각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월급을 높이는 데만 집중한다. 이것을 흔히 대리인의 함정이라고 하고 대리인의 딜레마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업도 정치도 기술 관료라는 사람들, 전문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면서 오히려 머슴이 주인인 개인의 권력을 박탈하고
또 기술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정치와 관련되는 모든 자원을 독점해서 독재를 자행하고, 또 SNS 시대를 맞이해서 알고리즘이나 각종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근원이 이 대리인의 함정인 문제입니다. 흔히 공공선택이론이라는 게 있죠. 자,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를 하는 데 집중하지만